네, 얼마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5선에 성공한 불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주호영 의원님, BTN 뉴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였던 곳 중 하나인 대구 수성구 갑에서 큰 표차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수성을에서 갑으로 옮긴 지 40여일밖에 되지 않아서 선거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신 수성 구민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30년 이상 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왔던 우리 김부겸 선배와 경쟁을 하게 돼서 매우 힘든 측면이 있었는데 끝까지 선전하고 좋은 선거 모습을 보여주신 김부겸 선배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포부를 더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참 기쁜 일입니다만은 저희 당이 참패를 하고 국회가 너무 민주당 위주여서 균형 잡힌 국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균형 잡힌 국회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데 이번에는 지난번 20대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이번에는 당선 지역을 옮기셔서 당선이 되셨는데 당과 지역과 관계없이 당선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은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한 선호도 좀 있었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중간 심판 또 김부겸 후보가 2년 가까이 장관한다고 지역을 비웠던 데 대한 어떤 실망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예, 제일 어려운 것은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구가 코로나가 창궐 했지 않습니까? 만나 뵐 때마다 이 거리 두기와의 관계라든지 혹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 안 좋은 발병이라도 생기면 그 오셨던 분 전체가 다 이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습니다. 네, 짧은 선거 준비 기간과 코로나의 사태가 어려움을 만들었군요. 선거 기간 동안에 45가지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저는 나라 전체 공약, 그다음에 대구시에 관한 공약, 수성구에 관한 공약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 45개를 냈는데요. 국가 공약이나 대구시 공약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성구에 관한 공약 중에서 우리가 수도권 이외에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과열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이 코로나 영향도 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도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가격도 심지어 많이 내린 곳은 1년 사이 1억 이상 내린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좀 권장해야 될 지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 과열 지역이 돼 있으니까 사고 파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출이 안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수성구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70년대 초기에 단독주택이 지어진 지역이 3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4층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70년대는 자동차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50년 다 된 집을 수리하려고 해도 마땅치 않고 이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상향이라 그래서 1종 단독 주거 지역을 2, 3종 고층 지역으로 바꾸는 일 이런 것들이 시급한 일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그렇습니다. 예. 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에서 불교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국립공원 내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를 비롯해서 전통 사찰과 불교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혹시 공감을 하고도 함께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우리 이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약 사항들이 조속히 다 이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결코 무리하거나 말하자면 종교 이기주의랄까 이런 데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규제, 부당한 차별을 없애자는 차원의 제안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 받아들여서 입법이라든지 정책으로 반영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내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국립공원의 10% 이상을 불교계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애는 바람에 이 유지 관리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지역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조속히 정부와 네. 불교계가 한자리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것들을 많이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을 농지 취득을 좀 금지해 놓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찰 수행 환경 보호도 어렵습니다. 사찰 주변에 사찰이 이 농토를 가짐으로써 난개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행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는데 네. 사찰이 직접 농토 취득하는 것을 언제부턴가 금지시켰는데 그것을 푸는 일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사찰이 직접 취득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지스님 개인 명의로 취득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다시 또 분쟁의 분란의 이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사찰이 직접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국회 정각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불자 정치인으로서 그 역할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선거 결과 보면 20대에 비해서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불자 의원 수가 부족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불자 의원 숫자가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전체 인구 중에서 불자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이라도 의원 중에서 불자 의원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 이제 20대 국회에는 42명 불자 의원이 있는데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의원이 된 불자 의원이 36명, 36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또 그 불자 다시 의원이 되신 분 중에 이름난 불자 좀 선수가 있는 불자 의원들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진행 활동을 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되신 분들은 그래도 다 불교를 외워하려는 생각도 많고 또 신행 활동에도 적극적인 분들이어서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고 위축되거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숫자가 좀 줄었더라도 그 질을 좀 더 보강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예. 가슴속에 혹시 간직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조사 스님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귀중한 가르침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요. 임재 스님의 수처작주, 그 다음에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또 여몽한 포영 이런 사구계들 자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불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불자 의원들이 정치를 하면 우리나라는 이 자체가 바로 정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정치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리고 또 정치인들이 불신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정각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정각회 의원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만나서 서로 탁마하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요. 회복하는 데 많은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불교계를 위해서도 더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